네, 2월 21일 월요일 김영미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동안에 좀 쉬지 못했던 게 네. 전쟁 리스크가 계속 불거졌잖아요. 어떻게 매니저님께서 전쟁 일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이게 주말 동안에도 되게 시끄러운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오늘 오전까지도 전쟁 관련된 뉴스들이 뭐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이 어찌 보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빠지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최악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의 이 긴장 관계를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전쟁의 위협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니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가 뭐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적이 언제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천연가스라든지 또 기름 이런 에너지 자원들을 장악하고 유럽 전역이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까 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사실은 이런 이제 긴장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다가 지금 이 러시아 국면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하반기 때 어찌 보면은 또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태를 좀 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예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하고 있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란의 이제 호르무즈 해협 긴장 관계가 고조가 될 때 네.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했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포장을 잘 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극적 타협을 만들어냈다. 내가 이 사태를 해결해냈다. 이런 식의 이제 포장을 잘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은 속내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상 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보다도 훨씬 더 좀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지금 우리 교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쪽 있죠. 칠러 반군이 있는 도네츠크라든지 루간스크 이런 지역에서 계속 교전이 좀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좀 도화선이 될지도 모르겠죠. 이 무력 충돌이라는 건 사실 누구도 쉽게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가 좀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유럽의 모든 지도자들이 나서고 있고 미국의 뭐 바이든 대통령도 전쟁 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건 또 분명한 것 같아요. 이번 주 23일 날 미국과 러시아 이제 국무장관 고위급 회담을 하죠. 회담이 끝나고 나면 아마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추진될 거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개파락 출발했다가 아주 빠르게 가격 회복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정상회담 추진설 아직 뭐 미국에서 오피셜로 공식적으로 뭔가 나온 얘기는 없는데요. 일단은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아마도 이제 국무장관급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과 관련된 실무 절차들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정상회담을 이제 추진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시나리오를 좀 감안해 본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 특히 국내 증시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이제 전쟁과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이 이번 주말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러시아가 병력 철수한다 그랬다가 지금 또 벨라루스하고 연합훈련 무기한으로 연장한다 그러고 맞아요. 지금 동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교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지는 낙폭을 보면 처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는 막 3%가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한 1% 정도 빠지다가 금방금방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을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뉴스에 되게 이제 변동성이 크고 출렁거리긴 하지만 하락 출발했던 시장이 곧잘 양봉 전환이 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방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하방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항상 우리가 역설적인 투자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전쟁이라는 건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아니면 도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0 아니면 100이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정말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 부각이 될 때 오히려 그럴 때가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양대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이번 주에 좀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가격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내성이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사이에 많이 하락한 섹터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래시스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많이 빠지는 거에 비하면 이 종목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지금 그나마 시장을 조금 들어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리오프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정점을 통과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는 정점을 통과하고 그리고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상당히 빠른 이제 리오프닝에 착수를 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미 우리보다 한 1개월 정도 앞서서 정점을 경험을 했던 미국과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벌써 이제 뭐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는 것도 없애려고 하고 리오프닝 준비를 지금 착착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나마 지금 유통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이라든지 또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항공, 여행, 엔터 이런 종목들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래시스 이제 지난주에 18,9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했었고 오늘 장 초반에 뭐 19,600원까지 살짝 좀 올라가다가 오히려 지수가 조금 반등이 좀 들어오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 이제 급반등이 한번 들어오고 난 자리에서 약간의 이제 눌림목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좀 견조하죠. 결국은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도 화장품이면 뭐 화장품, 여행이면 여행 이런 한 섹터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섹터별로 계속 순환매를 하면서 지수가 좀 움직인다는 거, 주가가 움직인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클래시스 뭐 오늘 윗꼬리는 조금 달렸지만 나쁘지 않아요. 자리가 괜찮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21,000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는 홀딩 전략 리뷰 도와주셨고요. 다음으로 리오프닝주 하나 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큐브 엔터입니다. 오늘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도 카지노 관련주,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강원랜드처럼 네. 카지노 관련주가 견조한데 네. 이 종목도 계속 홀딩해 볼까요? 뭐 카지노, 그다음에 엔터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순환매 사이클이잖아요. 네. 특히나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방금 뭐 강원랜드 차트를 보여드렸으니까 엔터주 중에 보면 하이브가 지금 오늘 장 초반에 한 4% 정도, 그리고 JYP 엔터가 오늘 거의 6% 이상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결국은 엔터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다. 다만 지금 항공이라든지 여행 이런 종목들을, 카지노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분명히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제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엔터주들은 이 리오프닝과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오프라인 공연, 3월 달에 지금 BTS가 또 맞아요. 공연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작년에 오프라인 공연을 하나도 못했을 때도 엔터 3사 플러스 하이브 같은 게, 하이브는 물론 뭐 하반기 때는 조금 실적이 둔화가 좀 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엔터 3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온라인 공연에 새로운 문화를 이제 만들어냈고 여러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팬들과 이제 교감하는 그런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다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리오프닝 수혜까지 겹쳐버리면, 오프라인 공연까지 하고 월드 투어 다시 재개가 된다면 실적은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엔터주들이 실적적인 측면으로는 훨씬 더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드디어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 순환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엔터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 큐브 엔터는 뭐 오늘 반등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엔터사로서의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 그리고 NFT와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한 13% 정도 수익 중이지만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이 종목도 역시나 계속해서 보유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브엔터 13% 수익 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봐야 할지 네. 원샷 원킬 종목 공개 바로 해주시죠. 항상 제가 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 중에 저평가 매력이 있고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하는 전략. 네. 그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 가장 좀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22,200원에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시장에서 또 가장 좀 뜨거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 이런 종목인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칩셋 미디어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IP 설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세계 3위의 이제 반도체 비디오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사가 ARM이라는 회사 있죠. 이 회사를 원래 이제 엔비디아가 작년에 이제 M&A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약금까지 수조 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독점 규제에 묶여가지고 M&A가 속된 말로 이제 파토가 났어요. 다시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이 ARM을 한 기업이 사실 인수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역시나 누가 인수를 하더라도 반독점과 관련된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매각하는 절차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삼성전자도 분명히 이제 지금도 뭐 ARM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지분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고, 삼성전자가 이런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 칩셋 미디어 라든지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칩셋 미디어는 뭐 글로벌 150개가 넘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등등 해가지고 오히려 수출 비중이 월등히 좀 높은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반도체 IP 수요가 이제 계속 바뀌고 있죠.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전장화와 관련된 이슈,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새로운 하드웨어 기기들, 각종 새로운 폼팩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디오 IP의 가치는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영역으로 이런 비디오 IP의 기술들이 확장될 수 있고 전방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게 칩셋 미디어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하반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올해도 아마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홈, 메타버스, 드론, 로봇 안 걸리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시장 환경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인텔이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했어요. 인텔이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인텔도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해서 파운드리의 전체적인 어떤 캐펙스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거의 한 2달 가까이 지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아래쪽으로 조금 드러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 연말에 뭐 애플카 이슈가 불거지고 또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칩셋 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텔레칩스라든지 차트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뭐 QS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비슷한 류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전부 보시면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다 고점을 좀 만들고 조정이 좀 가파르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칩셋 미디어도 고점 대비 충분히 한 조정을 좀 받았고 2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더 이상 좀 빠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 매수한 가격 22,20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해놨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3,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7,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칩셋 미디어였습니다. 1차 목표가 2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제 대내외적인 이슈 시장이 되게 시끄러운데 제가 뉴스 나오는 거 그것만 고지고대로 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면 정말 낭패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도 제가 확실한 투자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